이게 인생이라는 게 원투비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수업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이, 내가 되게 국어강사로 후천적으로 많이 만들어줬구나라고 좀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원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나마도 이과 성적이 되게 잘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아무 생각이 없었지. 씨발 이과를 갔지. 근데 좀 자아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나서 사시 쳐야지 이러면서 둘 다 공부를 했어요. 문이과. 그래서 원래는 이과로 가서 이제 문과 교차 지원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수험생활 좀 길어지고 하면서 이제 또 수능 문과로 치기도 하고, 어쨌든 이과 공부를 진짜 존나 빡세게 해놨었기 때문에 이과로도 성적이 안 나왔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20년 전 얘기야. 20년 전에는 문과가 훨씬 셌어요. 그러니까 문과 그 당시 최고 높은 데가 이제 법대인데, 서영고, 성균관대 정도 나오잖아. 그러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법대 정도 들어갈 성적이면, 성균관대 법대면 지금으로 치면은 조선대 의대 정도? 동의대 의대 정도? 지방에 있는 좀 사립대 의대가 가능한 성적이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진짜 오히려 문과가 더 힘들었어,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왜냐면 우리 학교 고등학교 출신 중에, 생각을 해봐. 그 시절에 출신한 사람이 뭐 의사가 출세를 했겠니? 뭐 육사 가가지고 군의를 했든 뭐 그런 거겠지. 사시 합격이나 이런 거. 의사 됐다고 플랜카드 붙이진 않아. 사시 합격하면 시골은 다 플랜카드 붙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보고 컸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로망이 있다 보니까 문이과 공부를 다 했고, 그리고 대학 가서도 되게 방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업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었어요. 흥미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거의 서울대에 있는 거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학과 수업들을 한번 다 들어봤을 거야. 그래 놓고 지금 이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수업 특성상 열심히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저랑 카톡으로라도. 그게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더 몰입하게 되는 것 같고, 그 결과 되게 지금 좀 수강생들, 특히 올해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였던 부분이 뭐냐면,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지식 채널 같은 걸 통해서 그냥 뭐 상식이나 지식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되게 잡다한 지식 같은 것들. 그런데 그걸 국가 공식적으로도 정해 놓겠지. 그게 공교육 과정이에요. 의무교육 과정이고요. 그러면 수능 국어는 도구교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번교과적으로 모든 교과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룰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맞다. 기본적으로 국어강사들이 다 문과들이고 이과도 있으나 그 연결고리를 잘 잡았을까 싶지 않았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난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오비탈 막 구름 모형인 해가지고 288을 해서 존나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 잘 기억 안 나. 그리고 뭐 산소는 공기압이에요. 아마 화학 선택한 애들은 내가 뭘 그려놓은 건지 알 건데,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년 전 기억이라서. 근데 그리면서도 다 기억이 나더라고. 내가 내 기억력이 놀랬어. 공부 열심히 했네. 자, 봐요. 지금 왜 이걸 다뤄주냐면은, 지금 저번 주부터 학생들이 개인톡으로 밀착톡으로 크게 질문들이 들어왔고, 단기적으로 해소가 가능한 게 있고, 이거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싶었던 주제 질문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유비추론이에요. 유비추론. 그러니까 유추라는 사고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공교롭게도 오늘 수업이 지금 논리 유비추론이잖아요. 근데 그 논리 유비추론에 내가 원래 다른 반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수업을 한 번씩 해봐요. 그런데 제가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EBS를 풀렸잖아. 원래 다른 반에 EBS부터 풀렸고, 작년에 원래는 그랬어요. 근데 그래놓고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더라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출을 먼저 던져놓고 풀리니까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더라고. 그런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유추라는 사고를 잘 몰라, 여러분이. 유추라는 사고방식을 몰라.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보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논증에 대한 사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꼈던 거고요. 자, 오늘 일단 수업 이걸 좀 하고 얘기를 하고 와야 될 텐데, 이제 이감을 다 받았어요. 이제 5회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갈 건데, 어제 오늘 오전에 시험을 쳤죠. 못 친 학생들은 다음 주 안에 무조건
격일로 못해도 3일마다 한 번은 치셔야 돼요. 6평전에 최소 3회 이상은 실전 연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실전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전 이후에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텐데 아마 뭐 월화 중에 저녁에 라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 밤중에 라이브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라이브로 보셔도 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실전 연습 분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틀이 없는 학생들은 이용해가지고 하시고 실전 일단 치신 다음에 자 실전 연습이라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공부를 했고 내공을 쌓았으면 이제 그게 성적표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80분이라는 타임어택을 한단 말이에요. 즉, 그 잠재성이 점수화 되는데 시간이라는 변수가 아직은 고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서 최대한의 점수를 맞아내는 거야. 학생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실전에서 나중에 할게요. 수능날 완성되는 애들 없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 제가 전국 수석도 알아.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전국 100등 안에 드는 애들을 10명 넘게 봤어요. 예를 들면 강남대생 이런 데는 일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전국 100등 안에 드는 애들이 10명, 20명이야 진짜. 우리 때도. 그럼 걔네들 공부 어떻게 하는지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해 주는데 걔네들조차도 막 완전히 다 완성되는 애들이 드물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물며 막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아직 뭐 안 끝났어요. 평생 안 끝나. 지금 쳐야 돼. 지금 안 치면 평생 안 끝난다잉. 지금 치셔야 돼 우리 고객님.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하셔야 점수가 돼요. 실전 연습 안 하면 지금 여러분 그냥 쌓아놓기만 하는 거야. 아시겠어? 두 번째. 근데 실전 연습을 하다 보면요. 올해가 선택형 수능으로 연습할 게 없어요. 평가원에서. 그럼 무조건 사설이야. 그럼 사설스러운 문제에 어그로가 끌린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사서틱한 지문들 가지고 자세 잡아주려고 이 지문 끌고 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번 주부터 그렇다는 느낌을 잡았어야 되는데 저번 주는 좀 더 평가원 느낌이 많이 살아있는 지문이었다면 이제는 전형적인 사설 느낌으로 여러분이 와씨 욕 나오는 지문들이 있어. 얘도 욕 나와. 좀 이따 문제 풀려고 할 거지만 다 틀릴 걸 아마. 그래놓고 정답되는 논리 보면 뭔 짓거리야 이렇게 될 거예요. 좀 더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 그런 리스크 해지는 어떻게 할 거냐. 수업에서 잡아준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하나 더. 이 지문이 나는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수업 목표에 맞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요즘 수능에 맞는 이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된 것들의 소재를 다 담아놨어 진짜. 거의 뷔페요 뷔페. 오늘 그거 하나씩 해볼 테니까 좀 이따 보시고 이거. 그래서 이쪽은 오늘 지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출문제 유비추론 문제 풀려고 그랬잖아. 그거는 나중에 풀거나 따로 풀 거야. 오늘은 메인 DC가 EBS 지문, 사설틱한 지문이니까 이 지문 문제풀이에 초점 두고 갈 거고요. 자 다시. 원래 제가 수업 끝나고 나오는 질문들은 잘 대답을 안 해줘요. 이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준다는 게 가급적 수업 시간에 안 다루는데 왜 그러냐면 수업을 다시 보면 돼. 원론서 읽어보면 돼. 뭐 더 이상의 설명은 사실은 일회성이니까 놓쳐서 그런 거야. 그걸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려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걸 질문하면 그때는 이제 답변이 되는데 왜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수업 시간까지 끌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이 그 논리라는 것과 사고라는 것을 정말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오세요. 자, 수능 국어에서 갖다 써먹는 논리 용어.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일단 수능 국어에서 써먹는 논리 용어는 연역법, 귀납법, 유비추론, 변증법, 논증법이 있어요. 그럼 그걸 수능 국어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미 다들 알아. 연역법이란 건 뭐냐면 어떤 원리에서 원리를 끄집어내는 거. 또는 원리에서 어떤 사례에다가 적용해내는 거. 자, 그리고 기출이 중요해요. 연역법은 어떤 장점이 있냐? 연역법의 결과는 참이야. 전제가 참이면 참이야. 참인 명제에서 연역법으로 새로 명제가 나오면 참이야. 예를 들면 쓰지 마. A는 B예요. 전제예요. B는 C예요. 전제예요. 그러면 A는 C다라는 결론은 참인 명제잖아. 둘이 참이면 결과도 참이야. 연역법의 결과로 만들어진 명제도 참이 항상. 문제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새로운 지식 확장이 안 돼. 근데 귀납법은 완전 귀납을 하지 않느냐 발레 하나만 있어도 틀린 논증이 돼요. 틀린 논리가 돼요. 그렇지만
지식의 영역을 확장해준다는 측면에서 장점이고, 그래서 근대 경험주의자들 하나씩 해보는 거죠. 그게 귀납법이야. 이해됐어요? 수학적 귀납법하고 조금 결이 달라. 수학적 귀납법은 하나의 역시 사고 방식이에요. 귀납은 사례에서 어떤 원리를 끄집어내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예전 기출들 한 1416 사이보다 더 예전이었을 거예요. 이거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썩 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비추론은 이제 오늘 수업에서 주로 다룰 건데, 무슨 얘기냐면 A와 B가 같다고 해서 A'과 B'이 같다고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얘가 같으면 이런 애들이 같은 확률이 되게 높아서 우리는 확률적으로 보통 같다고 놓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 이게 유비추론이에요. 변증법은 달리 알다시피 A의 장점이 있고 B의 장점이 있었을 때 알겠어, 나는 둘의 장점을 취해가지고 C로 갈게. 이런 게 변증법인 거고, 논증은 주장 근거 들어서 논증하는 거고, 비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수능국어에 쓰이는 논리사고예요. 논리적인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논리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이치에 맞게 사고함, 즉 사고 방식인 거고. 그럼 평가원이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하냐? 내용일치 차원이나 읽고 이해하는 차원은 사실적 사고라는 영역으로 측정. 당연히 출제 빈도가 가장 낮겠죠.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리고 연역, 귀납, 유추는 추론적 사고 영역으로. 그리고 추론적 사고도 내용의 추론, 구종의 추론, 과정의 추론이라고 하는데, 원래 처음에 출제 매뉴얼에 나왔을 때는 변증법을 뺐었어요. 그런데 교육과정 바뀌는 과정에서 변증법도 넣었어요, 이제. 그리고 논증, 비판, 반박 역시 비판적 사고로 집어넣어서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그래서 수능 국어는 크게 5가지의 사고방식을 물어요. 첫 번째, 어휘 능력, 어휘 어법 능력, 어휘 문법 능력, 즉 어휘력과 문장 수준의 의미구조 파악 능력. 두 번째, 글에 대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능력. 세 번째, 미뤄서 생각하는 추론적 사고 능력. 네 번째, 비판적 사고 능력. 다섯 번째, 적용해보거나 창의적으로 뭔가를 생각해보는 거. 이렇게 5개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런 거는 우리 역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또는 앞으로 올릴 평가원 학습방법 안내나 출제 매뉴얼 분석들에서 볼 수 있고,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도 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 중에 좀 최상위권인데 성적 기복이 있거나 해가지고 내가 이름이 딱 기억나는데 실명은 얘기 안 할게. 우리 재수하고 있는 그 친구, 시대인재가 아니라 러셀 다니는, 아시죠? 자, 그래서 그 친구는 출제 매뉴얼이나 그 학습방법 안내 같은 국어 파트를 한번 정독을 해보면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바탕으로 보시면은, 아, 수능 국어가 이런 건가 느낌이 올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올려드릴 테니까 다른 학생들도 시간이 될 때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시.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사고 중에 유비추론이라는 사고가 뭔지를 다뤄볼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질문이야. 그리고 오늘 주제도 유비추론인데 수업을 해봤는데 감을 못 잡아. 잘 보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뭘 배웠었냐면은 오로라 현상을 배웠어요. 오로라에서 어떤 현상이냐. 태양에서 막 고열이니까 전자들과 양성자가 원래는 이렇게 하나의 원자로서 붙어가 분자로서 존재하는데, 얘네가 하도 고열이 되니까 쪼개서 지네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뿔마가 맞아, 숫자가. 그러니까 중성의 상태로 존재해. 그걸 플라즈마라고 한대요. 근데 갑자기 태양 폭발이 플레어가 빵 터져. 그러면 그게 싹 퍼질 거 아니야. 그래서 태양풍 입자, 플라즈마 입자가 막 퍼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일부가 지구 자기장에 끌려가지고 와. 그런데 특히 그 중에 자기폭풍, 서브스톰이 있는 경우에는 얘에 따라가지고 오면서 가속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속도 에너지를 갖게 됐잖아. 속도 에너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지구에 있는 대기 입자 2대8로 산소와 질소가 있는데 얘네를 때릴 수밖에 없겠죠. 많으니까. 그러면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 봐. 태양에서 태양풍 입자가 쭉 지구로 왔어요. 1번 태양풍 입자, 2번 자기장. 자기장에서 서브스톰 자기폭풍이 그 태양풍 입자를 가속시켜가지고 지구 자기극으로 얘를 끌고 와. 자기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끌고 올 수밖에 없겠지. 그럼 끌고 오는 과정에 3번 지구의 대기 입자하고 충돌을 한다고. 그럼 얘네가 가속돼가지고 되게 센 운동 에너지로
빡 쳤잖아. 그럼 봐봐. 얘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움직이는데 대기 입자들도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대기 입자들에서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생기냐? 제가 지금 산소 분자 그려놓은 건데 또 이제 화학 선택하는 학생들 막 매운으로 뭐 틀리냐 보다 이러지 말고 한 20년 전 기억으로 쓴 거니까. 자, 보통은 288이야. 여기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첫 번째 궤도에는 보통 전자 2개가 돌고 있고요.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 8개가 돌아요. 그런데 전자가 8개만큼 꽉 안 차 있으면 불안정하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거나 더 갖고 오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6개거든? 그래가지고 2개씩을 내놓고 공유를 해. 근데 내가 제대로 그린 거 맞냐? 4개 공유냐? 4개 공유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개 공유를 하나 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8개를 만들어놔. 알겠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플라즈마가 빡 때렸잖아. 그럼 뭐 어떻게 튕기든지 뭘 해야지. 그러니까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자가, 봐봐. 가까이 있는 놈들이 훨씬 강력한 힘으로 돌고 있겠냐? 밖에 있는 놈들이 훨씬 강력한 힘으로 돌고 있겠냐? 당연히 밖에 있는 놈들이, 물론 이제 그거는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위쪽 궤도로 튕겨져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얘가 다시 원래 궤도로 내려오면서 안정한 상태로 바뀌어. 그게 들뜬 상태고 준안정 상태, 바닥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플라즈마의 충격 에너지를 받았어요. 플라즈마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를 받았어. 그래서 튕겨져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그때 에너지, 비대전위로 방출을 한대. 이게 오로라 원리인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요. 봐봐. 문장 구조를 잡아놓고 보면요. 불화공간은 주어는 진공관이다야. 불화공간이 뭐야?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공관이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맞잖아. 태양이 없어도 오로라는 없어. 자기장이 없어도 오로라는 없어. 자기 폭풍이 가속을 안 시켜도 오로라는 없어. 대기 입자가 없어서 충돌이 안 나도 오로라는 없어. 대기 입자가 충돌받아가지고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가면서 에너지 방출하지 않으면 오로라는 없어. 눈에 보이는 건 없어. 그러면 그 전체가 불화공간, 진공관인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게. 41페이지 3번이야. 불화공간은 전자빔의 작용을 통해 영상을 나타내는 거야. 눈에 보이는 영상이요. 우리는 눈에 뭘 보고 있니? 오로라를 보고 있잖아요. 빛에너지로 방출된. 빛에너지로 방출된 오로라가 눈에 보이는 영상이겠지, 니은. 이해됐어요? 두 번째, 전자빔, 진공관. 자, 보니까 전자총에서 가속된 전자빔. 자, 봐. 가속의 주체가 누구야? 전자총이죠. 그러면 누가 가속을 시켜? 자기 폭풍이 가속을 시키니까 전자총이 가속시키는 주체라고요. 리을이 자기 폭풍이라고요. 됐어? 그럼 전자빔은 뭐겠어? 전자빔이 자기 폭풍 만나서 전자총 만나서 가속이 되니까 당연히 전자빔은 플라즈마, 태양풍 입자가 될 것이고, 얘가 전자총 만나서 가속 뿅 됐네? 그러면 전자총이 가속시키는 자기 폭풍이 될 것이고. 됐어? 그래가지고 얘가 가속돼서 오다가 누구랑 충돌해? 대기 입자랑 충돌해. 보기에서는 누구랑 충돌했어요? 형광물질과 충돌을 했잖아. 됐어? 그럼 형광물질이 얘처럼 들뜬 상태로 갔다가 바닥 상태로 가면서 비에너지 방출? 그게 눈에 보이는 영상. 이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유출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유출하는 사고를 잘 못하겠고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정립된 형태로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자꾸 뭔가 일치로 풀라고 그러고 이상한 사고를 하고 온다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내가 진짜 심각한 어떤 자세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는 수능 국어를 모른다고요. 우리 고객님들. 여러분이 적분을 처음 배웠으면 혼자 문제 풀어봐요. 안 풀잖아. 적분 공식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또는 적분 공식을 암기하기 전까지는 적용할 수 있기 전까지는 안 풀잖아. 무슨 얘기냐면 봐.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 일단 첫 번째 개념을 이해하든 암기하든 뭐 하든 하죠. 두 번째 적용을 해. 뭐 유형이라고 해볼게요. 그 유형마다의 뭐냐면 사고방식이 있는 거야. 개념에서도 사고방식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수학 수업을 듣는다는 거는 적분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고 적분을 적용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사고방식을 쓰는 거구나라는 걸 배운다고요. 생판 처음 보는 적분 문제를 누가 푸냐.
근데 국어는 읽히니까 풀고 있다니까. 그래놓고 선생님 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개념을 모르고 적용 유형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할 줄 모른다. 이 사고는 이렇게 하는 건가? 어떻게 저렇게 사고가 될 수 있지로 가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선제 OX를 자꾸 하고 싶은 거야. 마음이 급해요. 적분을 배우고 적분의 유형을 배우셔야지. 똑같아요. 이런 수능 국어에서 묻는 게 뭔지를 배우시고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사고 흐름을 질문하시고 교정해 가셔야지. 자꾸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풀어볼까? 이렇게 해서 풀리네. 선생님 이렇게 해서 풀면 안 돼요. 자꾸 이쪽으로 가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엇나가는 거야, 자세가. 이해하시죠, 우리 고객님? 무슨 얘기인지. 필요하시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쪽부터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상당히 무거운 걸 줬어, 사실. 많은 걸 줬어. 정리하시고 혹시 오늘 수업 내용, 여기 필기 내용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한 장면당 1분씩 3분 딱 끊어가지고 주세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가지고 가야 될 거고, 여기서 한번 끊어가지고 가야 될 거고, 여기서 한번 끊어가지고 가야 되겠죠? 네. 3분 있다가 이어서 진행할 테니까 카톡 주세요. 이해 안 되는 거 빨리 필기하시고. 그래서 약간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런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뭔지 그 정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일치로 가거나 자의적인 판단의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차피 틀려요. 그럼 하지 마, 제발. 이상한 짓 좀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하는 거를 잘 따라오시고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A가 아니라 B 아닌가? 제발 이 질문은 이제는 이건 있어. 막 100분이 98, 99, 100을 찍어. 얘네들은 가능한 질문이라고 봐요. 근데 막 2등급 언저리야. 그러면 대부분은 그거는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질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A라고 설명하셨는데 전 A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선생님 A가 아니라 B 아니에요? No. A가 아니라 B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다 어떤 경우냐면요.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어서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과정에 선생님 저는 배운 대로 적용해보니까 B인데 선생님 A라고 설명하신 것 같아서요. 맞아, B야. 그런데 이 경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A로 설명해 준 건데 너 그렇게만 했다면 B로도 상관이 없어. 보통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좀 여전히 답변들이 그러니까 층위가 다르긴 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아예 이해도 못하고 선생님 B인데요 이러고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면 선생님 A가 아니라 B 아니요 혹은 A 이해 안 돼서 B예요 이 정도 하고 있고 근데 그 위층위는 뭐냐면 선생님 A도 이해가 됐지만 저는 B로도 풀었는데 괜찮나요? 이 느낌까지 가주셔야 된다고. 필기하셔야 됩니다. 필기하셔야 됩니다. 자, 3분 지난 것 같은데요. 시간 더 있어야 되나? 자, 그럼 이쪽으로 옵시다, 이제. 마이크 잡히죠? 자, 봅시다. 이제 뭐냐면, 이 질문은,
이 기출된 이 5가지 주제가 사실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이게 우리가 보통의 자세가 뭐냐면, 나는 이 지문을 모르는 상태야. 내가 본 적 없는 새로운 정보를 이 지문을 통해서 나는 얻어낼 거야. 이런 자세로 가요. 그리고 그거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읽잖아요.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겠어요. 아, 솔직히 이해 되냐? 아니, 이해 좀 시켜줘봐요.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리고 문장 구조 잡는 것도 한 시간씩 걸려서 다 잡을 거야, 이걸? 한 지문을? 그러니까 물론 이해가 잘 안 돼 문장 구조를 잡아도 되는데, 문장 구조를 잡아도 사실은 뭔가 더 복잡해지고, 또는 정보가 막 중원부원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기본적인 자세와 전제가 내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읽어낼 거야. 이건 자세가 맞는데, 그 베이스는 평가원의 독서에 대한 정의,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 이건데 독자의 배경 지식을 제거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평가원에서는 독자의 배경 지식, 그게 뭐라고? 기출과 EBS, 진짜 어렵지도 않은 내용들이었어요. 그걸 묻는 것뿐이거든.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자, 유비추론이라는 거는 방금 제가 저기서 오로라 가지고도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어서 풀라고 했었던 첫 번째 유비추론 지문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기출 지문에서도. 그러면 그냥 그것만 떼서 설명을 할게. 일로 와봐요. 자, 이거야, 이 지문은. 나는 아파. 자, 봐. 나는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나의 첫 번째 대상이죠. 그리고 나는 신체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는 마음도 내가 있다는 걸 내가 알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나를 때려서 아파. 근데 저기 있는 애가 자기를 때려서 아픈지 알 수 있냐 없냐, 이거야. 그럼 봐. 남은 나를 미로 생각하는 두 번째 대상이고요. 우리는 딱 봤을 때 뭐 머리털도 있고 뭐 신체도 있고, 에? 뭔가 되게 비슷한 몇 가지가 있어. 근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눈으로 확인한 적은 없지만 아마 몇 가지가 비슷하니까 너도 나처럼 추가적인 특성의 마음이 있겠구나라고 추론해보는 게 유비추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비추론이야. 이해됐니? 당연히 얘는 완벽하진 않죠. 근데 때때로 유용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고 논리방식이고 추론 방식이기 때문에 유비추론 써먹는 거라고. 이해됐죠? 아예 칼로리처럼 아예 틀린 얘기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고 건드리지도 않아. 이게 유비추론이에요. 그럼 봐봐. 유비추론이라는 사고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 애들이 내가 봤을 땐 실전에서 3단락을 처리해내요. 그렇지 못한 애들이 3단락을 봐서 안 그래도 다른 거 존나 많은데 박살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 1단락 읽어보면은 뭔 소리가 많아. 근데 그걸 구조 잡아봐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간단하다니까. 나는 아파. 직접 알아. 쟤는 아픈지 모르겠어. 즉, 내가 때려서 아프니까 쟤도 때리면 아프겠지라고 추론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야, 다른 사람 마음도 내 마음과 같은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1, 2단락은 그렇게 주제 세팅이 된 거야. 그래놓고 이 설명을 중원번 해버리니까 뭔 소리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주제는 이미 한번 다뤘다고, 기출에서. 뭐라고? 회의론으로. 마음에 대한, 존재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미 한번 다뤘다고요. 그래서 2단락 후반부에 얘는 크게 3가지 철학적 문제, 논리적 문제, 인식적 회의론, 귀남의 문제와 함께 뭐 대표적인 문제다라고 하면서 세팅을 해. 그럼 첫 번째, 다른 사람 마음 문제에서 야, 나 대답을 한번 해볼게. 유비추론으로. 알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있고 남도 있지만 나의 여러 가지 특성이 너도 갖고 있는 것 같으니 추가적인 마음이나 특성도 너도 있겠구나 라고 유비추론 하겠다는 게 3단락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 문제, 즉 다른 사람도 내 마음과 같은가의 문제에서 같은 것 같다라고 대답하는 게 유비추론이에요. 그랬더니 그 유비추론의 사고방식을 반박하는 게 4단락이에요. 뭐라고? 귀납의 문제로.
어떻게? 발레 하나만 있어도 이건 거짓말이야. 발레 하나만 있어도 이거는 안 되는 명제예요. 근데 니네는 수많은 명제로 지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상자 중에 상자 하나 까놓고 책이네. 나머지 상자도 다 책일 거야 같은 되게 빈약한 논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렸어. 발레 하나만 나와도 너희는 아니야. 귀남의 문제로 너희는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한 거야. 첫 번째. 됐죠? 그럼 봐봐. 즉 이런 걸 판단하려면 귀납추론이라는 사고방식이나 유비추론의 사고방식이 돼 있어야 3단락, 4단락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심이라는 회의론 또는 인식이란 인식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인식론적 회의론이든 다른 사람 마음 문제든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진짜 별게 아니에요. 자 봐봐. 쌤 저 뒤로 가서 그대로 계시고 저 뒤로 가서 봐봐. 저 뒤로 가. 저 뒤로 가. 아예 뒤로 가. 뒤로 가서 불을 다 꺼봐. 불 빨리 꺼봐. 빨리 꺼. 다 꺼. 켜봐. 자 봐. 껐을 때 얘 무슨 색이야? 다시 와요. 다시 오라고. 아니 끄지 말고 다시 오라고. 껐을 때 무슨 색이었냐고. 노란색이었어요? 봐봐. 얘의 본질이 노란색인지 검정색인지 우리는 모른다니까. 즉 무슨 얘기냐? 인식론은 이거예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우리의 사람이야 사람. 오감으로 대상을 감각하고 인식할 텐데 이게 이제 인식론이야. 그 인식론적 회의론은 보통 뭐냐면 야 이거 믿을 수 있니? 우리 지금 얘를 노란색으로 보고 있지만 불 끄면 검정색이면 이 대상의 본질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즉 인식론적 회의론이 일단 이런 고민에 시작을 하는 거. 회의론이라는 이런 고민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인식론에서 회의론으로 고민이 항상 엮여 있어요. 그게 기출이야. 오케이? 데카르트. 통속의 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5단락에서. 일로 와. 그럼 어떻게 건드렸냐? 이렇게 건드린 거예요. 자 봐. 다른 사람 마음 문제는 잘 들어. 내 정신과 신체가 있죠. 내 신체가 있고 때리면 아파요. 내 정신과 신체에 대한 의심은 아니야.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남의 신체가 존재해요. 근데 쟤도 나처럼 똑같은 정신을 갖고 있을까? 이걸 의심하는 거야. 즉, 네 가지 중에 남의 정신만 의심하는 거예요. 남의 정신이 존재할까? 모르겠는데 이 고민이 다른 사람 마음 문제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인식론적 회의론은 뭐냐? 인식의 주체인 나의 정신은 존재한다는 걸 이미 입증을 했어. 왜? 회의하려면, 의심하려면 주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정신은 있다. 근데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다가 인식론적 회의론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인식론적 회의론 입장에서 다른 사람 마음 문제에서 이 견해 차이가 생기잖아. 그럼 그 견해 차이에 대한 대답을 행동주의가 해주는 거야. 뭐라고? 야, 정신을 행동이라고 보자. 그러면 내 정신과 신체도 갖고 일단. 그러면 이렇게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두 번째, 남의 신체도 보이기 때문에 같은 거니까 의심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PS 대답을 해주려고 한 거야. 그럼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혼론이 반대하겠지. 뭐라고? 야, 정신과 신체가 어떻게 같니? 다르지. 이혼론 배웠잖아 우리. 정신과 신체의 특성은 다르다. 특성이 같지 않다. 따라서 다른 존재다. 안 배웠냐? 배웠을걸? 복습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적으로 모르니까 털리는 거야. 왜 자꾸 국어 공부를 한 번 듣고 끝낸다 이해가 안 되거든. 여러분, 내가 하나만 잔소리하면요. 우리 교재가 2권이 나가잖아. 왜 2권이 나가겠어요? 수업 들으면서 필기를 했어. 이해를 했어. 자, 원론서가 있는 거 원론서로 보면 돼. 원론서 없는 거는 복습 영상으로 보면서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자기가 납득하고 이해하고 처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자기 손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즉,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거라고. 그 단권화 노트를 여러분 손으로 쓰는 과정에서 입력이 되는 거거든. 근데 2권 솔직히 복습 노트 안 쓰죠? 다 휘발돼가지고 원점이야. 이런 문제 못 푼다고요, 여러분. 다시 가. 자, 그래서 야, 정신과 신체는 다르다라고 행동주의에 대한 이혼론이 비판을 했더니 다시 동일론이 그러는 거야. 야, 결국 이쪽에 잡아요. 정신이라는 것도 신경세포들과 신경 전달 물질들, 그래서 전기 신호, 이게 지금 정신인데 라고 하면서 동일론으로 다시 한번 반박을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마지막 단락은 이런 비판 논지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 지문 어떤 결론을 내는 지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마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다뤄보고 있는 거야. 그 여러 가지 견해들끼리 충돌이 나면 논박도 해보고, 특히나 결론 단락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사고방식을 놓고 비교대조 또는 PS 구조로 잡고 있는 거라고.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자꾸 내용만 보고 내용만 이해하려고 드는 거야. 여러분, 정보라는 건요, 당연히 내용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출제자가 뭘 묻겠어요? 내용 묻겠죠. 구조도 묻겠죠. 내용과 구조를 둘 다 처리해서, 결국엔 정보 처리해서 둘 다 답을 내는 경우도 있겠지.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대부분은 자꾸 내용 처리만 해요. 이해할만 하려고 그래. 이게 내용을 묻는 경우에는 맞겠지. 문제는 내용은 묻고 싶지 않았고 구조를 묻고 싶었던 거야. 평가원에서는. 이게 출제 의도야. 근데 얘만 백날 처리해봐야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판단이 안 돼. 왜? 구조 처리를 못했으니까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구조로 처리할 부분을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처리가 안 되면서 답이 안 나오네. 이해가 안 되네. 해설지 보고 이상하게 다 고르고 사고 과정만 망가뜨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슬슬 이제 여러분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이제 좀 열심히 소통을 해주는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앞으로 여러분의 공부 우선순위도 다시 한번 짚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 전제는 공부량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이 드디어 코로나 때문에 마탱이 갔던 겨울방학, 내신 때문에 집중 못했던 4월이 지나고 5월이 슬슬 지나고 6평이 지나고 다가오니까 이제 좀 고3 같아요. 올해 학생들이. 자, 그럼 이 시점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그건 좀 이따가 보시거나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고, 일단 이 지문 필기부터 방금 내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세요. 여기 한 장면에 잡힙니까? 여기부터 잡으면? 어디에서 끊겨? 여기서부터 잡아주세요. 자, 2분 드릴 테니까 필기하세요. 자,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 받습니다.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 쌤, 그리고 이거는 저번 주 오로라랑 붙여가지고도 영상을 하나 만들고요. 앞쪽 인트로만 가지고도 영상을 하나 만들 거야. 그리고 저쪽 설명하는 건 저쪽 지문 설명이잖아요. 나중에 설명할 텐데, 아무튼 그렇게 쪼개진다는 걸 일단 알고 있으라고. (2분) 정도 지났나? 한 10초만 더 드리고 저한테 오세요. 지문 좀 같이 한번 뚫어보면서 이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 수업을 다시 들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쌤, 그리고 대구 영상 이거 링크 줘, 지금. 대구 단톡에 링크 올려주라고, 지금 이거. 내가 어제 올려준다고 했는데 지금 깜빡했네. 올려줬어요? 공지도 해야지. 어제 수업 라이브 영상이라고.
자, 봅시다. 그냥 읽어볼게요. 내 손가락이 비어서 아플 때 나는 아프다는 걸 직접 알죠?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몰라. 이것만 읽어서는. 더 읽어볼게요. 다시 말해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에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직접 안다. 야, 봐봐. 야, 이 정도 반복하면 이제 알아야지, 진짜. 그죠? 봐봐. 직접 한다, 반복. 뭐가 아니다? 추론하는 게 또 아니래요. 자, 추론은 일단 박스 안 치고, 일단 이렇게 갈게. 봐봐. 여러분. 직접 한다. 다시 말해서, 환원. 2번이나 반복되면 당연히 주제죠. 아니라, 뒤쪽 정보가치 높죠. 주제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손가락이 베어서 아플 때, 그러니까 나는 직접 알아. 그런데, 알진 못해. 이 문제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 아픔을 아는 방식은 추론하는 거다. 봐봐. 이해돼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나와. 나한테 와줘, 빨리. 집중하고, 집중. 다 집중하세요, 제발. 모든 사람이 집중이야. 지금 일하는 사람도 수업하는 사람도 학생도 집중이야. 여러분, 나는 내가 아픈 걸 직접 알지만 남은 모르니까 추론한다. 야, 2번씩이나 반복했으면 알아먹어야지. 구조로 잡는 거예요. 저거 백날 읽고 있어봐야 뭐 잡힙니까? 집중하세요.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도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하지 마. 우리 공부하러 왔고, 우리 장난 아니에요,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봅시다. 2달러.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거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에서, 즉 추론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도 의심하는 철학적 문제를 단하자면 마음 문제로 부른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착각을 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1 때 처리했던 정보랑 다르다니까. 그때는 완결된 정보를 줘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정보를 줘요. 얘를 이렇게 주면 잘 봐. 저쪽으로 와봐. 야, 누가 이 얘기인지 알아, 이걸. 내 정신 의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신체도 의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직접 알 수 있어요. 남의 신체도 눈에 봤으니까 의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남의 정신은 내가 직접 보질 못했고 따라서 이거는 의심의 대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지 누가 알아요? 저 내용만 가지고, 이 단락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배운 대로 최대한 구조 처리를 하고 끝났을 때 정보 처리가, 지문이 혹은 문제 들어가서 문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다시 한번 정보 처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처리하는 문제가 이제 이 정보를 처리하는 문제가 2번, 3번 문제들인데 얼레벌레 발췌독하면은 더 꼬여요. 근데 표 처리해서 한눈에 딱 보잖아요. 한눈에 딱 처리가 돼. 왜? 그렇게 하라고 낸 거니까. 그런 사후적인 정보 처리가 어디서 적절하게 어떻게 필요한지는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 문제 풀 때 구조도 그려보고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해보고 수업 시간 싱크를 맞춰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그러다 보면 실력 있고 수업 시간에 배웠으니까 새로운 문제를 보더라도 판단이 되는 거야. 그런데 눈으로 푸는 게 편해. 일치로 푸는 게 편해. 풀리는 것 같아. 적당히 귀찮으니까 눈으로 봐. 수업 때 필기도 안 해. 뭐가 달라지길 원하는 거죠, 지금 도대체? 고객님, 제가 화내는 거 아닙니다. 미안해. 화내는 거야. 왜 화를 내요? 고객님들한테 화내도 돼? 화내면 안 되지. 근데 왜 화를 내는 걸까? 아니, 안 바뀔 짓을 하잖아, 자꾸. 그 돈을 내시고 그 시간을 써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왜 자꾸 그대로 멈춰 계시냐고요. 안타까운 겁니다. 고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월달, 2월달에 수업 들으셨으면 제가 구조도 그리라고 해봐 못 그려요. 근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그려져. 그리세요. 선생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좋아. 5분 내로 그리고 못 그리겠으면은 잘 들어요. 그러니까 1주차부터 수업 복습할 건데 조금이라도 애매한 지문들은 여러분 스스로 풀고 저처럼 구조 잡고 구조도 그리세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 필기와 언론서가 있어야 필기와 언론서를 비교해서 뭐가 안 되고 뭐가 문제인지 계속 수정 교정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감이 딱 와요. 그리고 하나 더.
구조도를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지문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해야 그리지. 해보시면 알걸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공부량을 쌓으려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줄줄줄 읽으면서 구조도 이렇게 못해. 다 처리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정보 처리를 했을 때 이런 종합적 정보 처리가 되는 거구나. 전체 글 하나의 완결된 정보 처리가 구조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지 문단 끊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지금 그걸 모르는 건데 이제는 좀 자세가 정말 오케이 이젠 됐다 보였기 때문에 드리는 잔소리고요. 다시 즉 글의 주제가 다른 사람 마음 문제라는 게 잡히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뭘 의심한다는 건지가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체는 의심하지 않는다. 신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쵸?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 마음이 있냐 없냐 신체는 있다는 거 오케이. 다른 사람 마음도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한 의심인지가 정보가 없으니까 불명확하다고요. 정보 불충분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읽으면서 정보 불충분 당연히 이해가 100%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자 일단은 주제가 이건지 알겠어. 더 읽어봐. 여기서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걸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실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거짓 생각하는 뜻이 아니다. 미치겠어 이제.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봐봐. 지금 하나의 철학적 문제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최대한 기출 배경 지식 바꿔 씁시다. 의심하니까 얘는 회의론이야. 회의론. 회의론 중의 하나가 다른 사람 마음 문제구나. 그러면 철학 논리학이라는 배경 셋이니까 당연히 철학적 논리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핵심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철학 논리학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못 놓치는 게 뭐냐면 집합이야. 집합.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이 짝대기가 제일 길다.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자 봐봐. 이 짝대기가 제일 길다. 왜 판단이 안 되겠어요? 집합이 없잖아. 화면에 보이는 것들 중에 얘가 제일 길어. 이래도 판단이 안 돼. 왜? 아니 화면에 보이는 거? 잠깐만. 좋아. 얘도 있긴 하지만은 화면 자체도 하나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즉 집합이라는 범주가 특정이 안 돼버리면 판단이 불가능해져. 정오 판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배우는 거야 수학에서? 집합과 명제를 엮어서 배우는 거예요. 집합이 있어야 판정을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집합과 명제는 수학적인 용어고 이쪽으로 오세요. 논리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말이야. 전제라고 해요. 전제. 알았어? 즉 무슨 얘기야? 여기서 다루는 거는 집합 또는 집합 또는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집합 또는 전제요. 즉 다른 사람 마음 문제는 이 범주를 다룰게라고 전제하거나 집합을 특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논의가 왜 나오는지, 이 말이 왜 나오는지 구조를 잡아야 되는데 말만 읽어서는 왜? 일단 다른 사람 마음 문제가 뭘 의심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신체를 의심하는 건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의심하는 건지, 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건지, 나의 정신을 의심하는 건지, 나의 육체를 의심하는 건지도 정의가 안 돼 있는데 그냥 회의론이라는 것만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더 나오기만 해봐야 머리만 복잡해지는 거지 어떻게 판단이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 애는 어떤 역할을 할까? 그래 정의, 그 다음에 전제 혹은 이 논의의 범주, 집합을 정하고 있구나. 아시겠어요? 계속 봅시다. 다른 사람 마음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반응하도록 프로그램에서 고도로 정교화된 로봇이나 좀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봐봐. 이 얘기 왜 나오는 거야? 지금 뜬금없이. 때문이다는 이유 근거죠. 때문이다가 알려주는 거 앞쪽이 이유나 근거, cause라는 거야. 그 뭐에 대한 이유 근거야? 그래. 회의론에 대한 이유 근거잖아. 즉 정리하면 회의론의 여기는 전제고 회의론의 근거죠. 자 이쪽으로 가봐. 마지막 단락까지 읽고 나면 처리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 정신은 의심하지 않아. 내 신체도 의심하지 않아. 남의 신체도 의심하지 않아. 하지만 남의 정신은 의심할 거야. 이거야. 야, 왜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로봇일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겉은 똑같지만 좀비일 수도 있잖아. 정신이 없는 좀비일 수도 있잖아. 됐어, 여기까지? 하나 더. 야,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경우 생각하지 않아. 오케이. 자, 봐. 자, 그 사람이 거짓 행동, 거짓말하는 거라고는 그 범위는 안 다룰 거야. 이해됐어요? 즉, 거짓말, 뜻, 거짓 행동은 아니야라고 일단 전제할게. 그 사람은 진실만 말하고 있다고 전제할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봇이거나 좀비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 인간과 같은, 나와 같은 인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의심해 볼게. 이 얘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쪽으로 가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거를 표를 안 그렸단 말이야.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데 이 지문이 이해가 됐고 문제가 풀렸다고 다 틀릴걸? 갑시다. 자, 다른 사람 마음에 대한 의심은 다른 사람 마음 문제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알면 믿을 수 있냐는 인식적 회의론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 또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 추론이 정당화됐냐는 귀납의 문제와 함께 철학의 대표적인 회의론. 아하, 그러면 얘를 T1, T2, T3로 세팅을 하면서 1달러 끝부분 역할을 여기서도 했을 수 있겠구나.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이쪽으로 해. 찍어 올려주시고. 오세요. 자, 그럼 보세요. 1달러 주제는 계속 반복됐죠. 뭐라고? 야, 나는 직접 알아. 너도 아프니? 모르겠네. 추론할게. 야, 다른 사람 마음도 내 마음과 같은가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구나. 이 문제는 인식적 회의론과 귀납의 문제와 함께 철학의 중요한 문제야. 플러스 전제까지도. 플러스 근거. 예시가 사실은 근거였죠. 자식. 얘는 뭐야? 회의론이야. 그 회의론에 대한 정의, 회의론의 전제, 회의론의 예시 근거.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뭘 다룬 거야?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뭐라고? 야, 추론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마음도 내 마음과 같아라고 얘기하는 애들이야. 누구야? 유비 추론한 애들이야. 어떻게? 나는 그렇게 느꼈고요. 첫 번째 대상으로. 신체도 있고, 우리 비슷하네. 그러면 너도 비슷하니까 마음도 같겠지 뭐. 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게 3단락 유비 추론이야. 졸로 가. 자, 필기하세요. 20초 드릴게.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수업이 버겁고 벅찬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학생들 위해 가지고 지금 근데 수업을 다시 깔기도 애매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3 과정에서 중 1, 2, 3 과정이 빠개졌다고 그거를 다시 다 정리하고 있기는 쉽지가 않아. 뽑아서 해야지. 그리고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스스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좀 수준별, 난이도별 좀 그 학습지 같은 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6평 대비로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6평까지 딱 치고 나면 한번 우리가 분기가 끝나면서 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 그때 제시해 드릴 거예요. 사진 찍으시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또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유비논증으로 대답하겠다예요. 자, 어떻게 대답하는지 봅시다. 유비논증은 만일 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몇 가지 좀 비슷하다는 점 알고 있었을 때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추론한 논증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은 많은 중요한 측면 나와 닮았고 우리는 동일한 종이 구성액의 신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어떻게? 도식. 저기다 제가 정리해드린 저런 표처럼 처리해 주셔야, 예를 들면 표처럼 처리해 주셔야 처리가 됐다고요. 사진 좀 올려주시고 필기하시고. 이게 줄글 백날 해봐야 힘들어요. 안 돼요. 넘어갑시다. 자, 집중합시다. 우리 고객님들 봅시다. 자, 그러나 다른 사람 마음 문제는 유비논증으로 잠깐 했는데, 자, 그러나 이 유비논증 확실성을 말할 것도 개연성도 약하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자, 3단락에 대한 비판할게요. 비판 근거 첫 번째, 확실성. 근거 두 번째, 개연성도 약해. 왜 그런 설명을 해야지. 성공한 유비 논증이 되기 위해서. 자, 그럼 봐봐. 일단 비판 대상부터 살피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비판할 때는 밑도 끝도 비판하는 게 아니니까 뭐냐면 커뮤니티 좀 끊으세요. 제발 유튜브 이상한 것 좀 보지 마. 근데 이게 아니냐? 진짜 기본적인 사고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이 거기서 무슨 림픽 하고 있어. 올림픽 열려, 거기서 이제. 여러분, 사고방식은 닮아가요. 얘가 어그로 끌잖아. 나도 어그로 끌게 돼. 얘가 이상한 소리, 나도 이상한 소리 옆에서 하고 있어. 여러분 주변에 틀딱 같은 얘기지만 맹모지 삼천 그런 게 있어. 아무튼 있지 않냐? 그거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3번인가 4번인가 갔다. 맹자를 데리고 어디 시장 갔더니 얘가 막 장사하고 있더라. 얘를 데리고 어디 빨래터 갔더니 얘가 빨래하고 있더라. 나무 패는 갔더니 나무하고 있더라. 공부하는 데 데리고 갔더니 공부하는 데 갔더라. 그러니까 다 대치동 모이는 거 아니냐? 다시 잘 봐요. 일단 비판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비판 대상의 논리나 비판 대상의 구조 이쪽으로. 비판 대상의 내용, 구조, 사고 과정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 비판할 대상들이 명료화될 거야. 그래서 비판 대상을 잡아보는 거야, 구조를. 자, 일단 비판 대상이 성공한 유비 논증이 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해? 많은 양의 지지 근거가 필요하고요. 문제는 이 유비 논증의 한계. 많은 양의 지지 증거가 필요한데 얘네는 하나만 가지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와? 이것도 하나의 유추 또는 사례로서 비판하는 거죠. 야, 얘는 다른 사람 마음을 내 마음으로만 알아본 거잖아. 그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수많은 사람 중에 내 한 사람 마음만 아는 거잖아. 수많은 상가 중에 상대 하나만 아는 거야. 됐죠? 결국 뭐라고? 매우 빈약하다, 비판. 다른 사람 마음을 추론한 유비 논증도 이와 같다. 지금까지 해가 떠왔기 때문에 또 사례 유추로 가는 거죠. 야, 해가 당연히 뜨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건 귀납 추론으로 관찰해서 근거했어. 근데 그것만으로는 결론은 참여 보장할 수 없어. 왜? 발레 하나면 아웃이니까. 우리가 태양이 뜬다라는 것을 물리학으로 원리로서 입증을 했으면 괜찮겠지만 경험적으로 입증을 했으면요. 단 하나의 태양이 뜨지 않는 사례만으로도 그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는 거잖아. 그걸 뭐라 그런다? 귀납의 문제라고 한다. 됐어?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발리 하나만 있으면 아웃이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상황인데도 너희는 많은 증거도 아니고 증거 하나로, 근거 하나로, 내 마음 하나로 얘기했어. 헛소리 하지 마. 일로 와요. 자, 그래서 유비추론으로 입증하려고 했더니 근거가 뭐야? 나의 경우야. 헛소리 하지 마. 사례 하나만 발레어도 안 되는데 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네 마음만 알고 어떻게 그 남의 마음을 알 거야? 됐죠? 이제 5단락 끝이에요. 그럼 5단락 끝 어떻게 가냐? 표그리라 그랬다. 왜? 5단락은요, 정보량이 뻥 터져요. 그런데 뻥 터진 이유가 있어. 아,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주세요. 필기하세요. 참 어려운 과목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건 들을 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 선생님 열심히 배울게 이러면서 들어. 근데 국어는 무의식 중으로 알아.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읽어.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이 있어. 그게 계속 고쳐놔야 돼요. 근데 어떤 역치를 넘어가면 보통 다시 내려오진 않더라고. 근데 역치를 넘기려면 공부량이 일단 붙어야 되는데 올해는 또 공부량도 막 적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열심히 하면 되겠죠. 우리 거기 이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소린 그만하고 제가 열심히 할게요. 자, 봅시다. 다른 사람 문제와 마찬가지로 회의론, 인식론, 조회론 또 튀어나왔네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봐봐.
내가 그냥 동그라미 쳐볼게. 자, 봐봐. 인신공적 회의론, 다른 사람 마음 문제. 두 개를 뭐 했어? 의심한데, 그런데 봐. 얘네가 오로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의 마음뿐이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유아론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다른 사람 마음 문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비교 대조가 쓰였잖아요. 당연히 뭐 그렸어야 돼? 표 그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랑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행동주의라는 애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 마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추론할 수 없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건데 행동이 곧 마음이라고 해버리면 해결이 된다. 행동주의는 그런 거다. 그러나 또 행동주의는 한계가 있다.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잘 들어. 내용이 안 되니까 구조를 잡으세요. 왜? 내용이 하라고 낸 문제가 아니야. 왜? 내용이 할 수가 없어. 왜? 마지막 단락이 정보가 얼마나 많다고 지금 인식론적 회의론, 다른 사람 마음, 문제, 행동주의를 다 넣고 있는데 이해가 될 만큼의 정보가 있겠냐고요. 없다니까요. 아 정말 나 이거 읽고 이것만 읽고 이해되면 좀 설명 좀 해줘봐요. 나 진짜 12분 만에 이거 읽고 다 풀고 정답 다 맞춘 다음에 마지막 단락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 할 수 있으면. 아 진짜 내가 그분은요 내가 인정할게.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내 신호로 수강할게요. 없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로. 왜?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걸 10만이 할 수 있어. 10만이. 아니면 이제 전공자는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놓고 지 배경식 다 처리해놓고 야 그래 근거했어. 이지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계속 봅시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정신활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동일시하고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비판 제기했고 한편 잠깐만 정신과 행동을 같다고 보지 않겠다. 얘네가 이혼론이잖아. 우리 배웠잖아. 마음을 행동 대신에 신체, 특히 뇌를 구성하는 물질과 동일시한다? 잠깐만. 마음이 뇌를 구성하는 물질과 동일시한다? 얘네가 뭐야? 이게 동일론이잖아요. S, 끝. 그러면서 내가 설명을 했었죠. 뭐다? 아까 얘기한 이 내용. 그러면서 이혼론 포기하는 거다. 이혼론 비판하는 거다. 보이시죠? PS다. 이혼론 동일론이 반박했다.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저를 따라오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정리합니다. 이 글의 총정리 마지막 단락에서 땡큐. 다른 사람 마음 문제, 내 정신은 의심할 대상이 아니야. 내 신체도 의심할 대상이 아니야. 남의 신체도 보여 의심할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야 남의 마음도 내 마음과 같은지는 모르겠네. 의심의 대상이에요. 인신론적 회로는 뭐냐?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불 꺼버리면 이게 노란색인지 검정색인지 본질을 알 수가 없더라. 야 씨 우리의 이 신체를 믿을 수 있어? 하물며 남의 정신과 신체를 믿을 수 있어? 야, 네 정신도 믿을 수 있니? 아, 믿을 수 있어. 왜? 내 정신은 의심의 주체. 의심하려면 의심의 주체는 있어야지. 얘는 존재하는 거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완벽한 이론자는 내 정신조차도 프로그래밍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 나중에 설명이 복잡해지니까. 자, 그 다음. 야, 그럼 뭐가 맞아? 행동주의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뭔 소리야? 신체 자체를 정신으로 보자. 행동 자체를 정신으로 보자. 그러면 남의 신체가 있는데 얘랑 똑같은 건데 뭐 이미 존재하잖아. 의심할 대상이 아닌데? 그랬더니 이혼론이 등판. 야 어떻게 정신하고 신체가 같냐. 얼마나 차이가 많은데. 그랬더니 또 동일론이 등장. 야 신경전달 물질의 전기신호가 정신 아니야? 이렇게 논박 같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잡으라는 거고. 왜 그렇겠어? 여기 다 부출된 소재들이잖아. 엮어서 낸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안 잡으면요 힘들고. 봐봐. 아 역시 사설까지도 뚝배기 다 털어버리는구나. 보이셔야 돼요. 봅시다. 1번 문제. 다른 사람 마음. 나 진짜 이 문제도 나는 개골 때린 게 뭐냐면 나 물어볼게요. 자 봐봐. 다른 사람 마음 문제가 제기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 그럼 질문. 동의하는 사람은 왜 3번을 동의할까?
봐봐. 다른 사람 마음 문제가 뭐야? 다른 사람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은지 의심하겠다는 거거든. 그쵸? 그 사람은 왜 3번 선지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한 번은 거짓이 아니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처럼 다른 사람도 마음이 있어라는 걸 의심하는 회의론인데 왜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동의하냐고요. 그럼 꼭 그래. 선생님 이 단락이 있으니까요. 아니 이 단락이 있으면 정답이야? 이해돼? 동의하는 사람이 이걸 동의하는 그 사고방식이 이해가 돼요?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풀면요. 내용은 있어. 그런데 야 동의하는 사람이 왜 이걸 동의해야 돼? 이유를 설명을 못한다니까. 이유가 있어야 내용일치라는 판단이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논리라는 게 뭐예요? 근거에 의해서 판단이 서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논리적으로 풀어. 오케이. 그럼 논리적으로 3번 선지 맞냐? 디귿 선지 맞냐? 내용만 일치해야지. 이걸 동의하는 사람 이걸 동의한다는 이유가 뭔데? 설명 좀 해줘봐요 제발.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풀고 있다고 착각 좀 하지 말고. 이 문제는 어떻게 설계한 거냐? 백날 첫날 얘기했잖아요. 주제구조 묻는 거라고. 당연히 주제죠 얘는. 자 그럼 봐요 여러분. 구조를 보세요. 바로 보이죠? 1단락.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직접 안다. 2단락. 그리고 5단락. 남의 아픔은 뭐 한다? 추론한다. 자,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회의론이야. 어떤 회의론이야? 나의 정신, 신체. 나의 정신과 신체. 남의 정신과 신체. 여기에서 내가 의심하는 거는 뭐라고? 나의 정신 있어. 나의 신체 있어. 남의 신체 있어. 남의 정신 있니? 이걸 의심하는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봐. 다른 사람이 신체를 가지고 있다 의심을 하지 않아? 안 한다고. 내가 고통을 직접 한다? 안 한다고. 주제 구조를 빡세게 끌고 왔을 때만 1번은 직접 한다를 가지고 만든 선지 2번은 그렇지 회의의 대상은 남의 정신이야. 다른 사람의 신체는 회의하지 않아. 나는 기본적인 이 주제, 다른 사람 마음 문제에 대한 주제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해, 구조에 대한 철이 보인다니까. 그럼 디귿은 뭐예요? 천재잖아. 다른 사람 마음 문제는 이런 집합, 이런 범주에 대한 것들만 다룰게. 딴 놈들이 거짓말하는 건 안 다룰 거야. 리을은 왜 틀렸어? 간단하죠. 마음은 행동이 아니 뇌의 작용이야. 뇌의 작용이 행동이야? 뇌의 작용이 마음이야? 얘가 누구야? 얘가 동일론이잖아. 마지막에 나온. 보여요? 이걸 뭘 자꾸 2단락 왔다 갔다 발치도 일치로 풀리겠어요. 전체 이해해서 마지막 단락 요약 정리 세팅 표 처리해서 비교대조 구조 처리해서 정리. 그래야 리을은 동일론이구나. 그러네. 보이지?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일치로 끌고 가지고 나름대로 막 고민하고 있어봐야 안 된다니까. 그게 옛날 문제 진짜. 언어영역 시절에 13학년도 이전의 문제들이 그렇게 풀리는 거야. 물론 그게 기반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6편 끝나거나 전부터 과제가 뭐냐? 0513에 대한 과제, 1416에 대한 과제를 다시 내줄 거야. 사실 그거를 주간제에서 했거든. 근데 주간제를 거의 안 풀어뒀더라고. 뭐 어쩌겠어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야, 씨발, 니네가 공부를 안 했잖아. 난 이런 얘기 정말 하기 싫어. 저는요, 성격적으로 남 탓하고 싶지가 않아. 왜? 남 탓하면 바뀌냐? 아니,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왜 이렇게 낳아줬어? 야, 그럼 씨발, 갑자기 내가 막, 씨발, 차은우 돼 있냐?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문제 해결을. 여러분이 안 했어. 오케이, 알겠어. 그럼 해결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거야. 줄게. 근데 나는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간제 다 넣어놨거든, 사실은. 주간제 다시 봐봐요. 다 넣어놨어. 0513, 1416 다 난이도별로, 소재별로 정리해서 다 넣어놨어. 우리 고객님들, 알겠어요. 다행이야. 왜? 아직 5월이에요. 시간이 존나 많습니다. 벌써부터, 선생님 벌써 5월이야. 아니, 그럼, 지금까지 뭐하고 벌써 5월이야, 그러는 거야. 벌써 5월 어떡해요?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아, 저 목표가 1등급이 만점인데 안 될 것 같아요. 야, 4개 틀리면 인생 조지냐? 만점 맞을 애가 4개 틀리면 인생이 없어지냐? 10개 틀리면 뭐 인생 뭐 한강 가야 돼요? 수능은 뭐가 좋은 거냐면 내가 취한 점수만큼이 내 인생이 좋아지는 거야. 그럼 하나라도 더 맞출 생각을 해야지. 제 목표는 1등급인데 하나가 2등급 나올 것 같아요. 사고방식이 그렇게 이상하게 굴러가면 여러분 인생이 고달파져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올려줬나? 필기하라고 한 거야, 애들. 우리 학생, 우리 고객님들 필기하셨죠?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봐봐. 야, 유활원자는 이온론자일 수 없다? 이거를 내용 그대로 살려놓고 오면요, 못 풀어요. 왠지 설명을 해, 봐봐. 유활원자 누구였냐면 인신원자, 회의론자. 이쪽으로 와봐. 봐봐. 자, 이것만 놓고 볼게. 글만 놓고 너희가 좀 이따 봐봐. 유활원자는 인신원자, 회의론자죠. 어떤 애들이야? 내 정신은 의심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다 의심할 수 있다는 애들이야. 데카르트. 이온론, 동일론, 기출 기억나죠? 이 예비평가. 그럼 봐. 얘는 기본적으로 이온론자인 거야. 맞잖아. 왜? 내 정신과 신체가 구분된다고 봤으니까 얘는 의심 안 해? 얘는 의심해가 되는 거잖아. 그 유활원자는 이온론이 되는데? 구분했으니까? 그 1번 맞냐? 1번 정답이네, 그러면. 이지랄 난다고요. 이지랄 난다고. 우리 고객님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봐요. 이거를 자꾸 내용 일치로 푸시거나 내용 이해로 푸셔가지고 나름의 논리를 세워서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나름이라는 말이야. 나름. 자, 이 정보 처리의 문제가 뭐야? 이 정보 처리의 문제가 뭐야? 아니, 고객님들 지금까지 배우신 게 그거잖아요. 정보라는 거는 내용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로만 털었잖아. 왜 구조를 안 터세요? 제발 좀. 맨날 털하고 평가에서 문제 되는 거 봤으면서. 그럼 봐요. 얘를 묻고 싶은 게 단순히 내용의 일치에 따라서 야, 유활원자, 이온론자, 행동주의자, 유활원자. 뭐 하고 있어 지금? 비교대조하고 있잖아요. 비교대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제 핵심 키워드들 유활원, 이온론, 행동주의 얘네들 비교대조 해봐. 같냐? 다르냐? 공통점 있냐? 차이점 있냐? 이걸 묻고 있잖아요. 뭘 자꾸 있지도 않은 정보 가지고 추론해가지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러고 있냐고. 누가 그렇게 풀래요? 누가요? 누가 그러세요? 누가? 그럼 꼭 얘기해. 저 독재학원 뭐 누구요? 그 독재학원 뭐 누구가 정말 죄송한데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주셨을까 과연? 저보다 잘 아실까요 최소한?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좀 빛을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자뻑 같아서 얘기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난 이제 알았어. 내 그릇이 내 능력을 다룰 만한 그릇이 없었던 거야 지금까지.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한 손꼽히는 교육회사 부대표로 가요. 조만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 방식이 이 시대의 최첨단이기 때문에 한 2달 지나면 알 거야. 다음 주에 계약서 써요. 그래서 모 인강 계약도 할 거고 모 그 회사의 부대표로도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내 말을 다 알아먹고 너무나 인정을 잘해 주시는 거야. 너무나 뛰어나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근데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한들 이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했던 거거든. 여러분 제발 좀요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그 인터넷 댓글 아무나 다 아는 거에 어그로 끌려가지고 선생님 누가 이러던데요.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 여러분 최소한 평가원 교수님들의 오피셜한 답변이거나 평가원 교수님들의 오프 더 레코드의 답변 정도는 돼야, 논문 정도는 돼야 뭘 비벼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냥 그 미만 잡이야 죄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사실이.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해가는 방향은 최대한 철저하게 평가원, 오피셜 평가원
오프 더 레코드 평가원 논문 뭐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뭘 자꾸 어디서 야 그 옆집 형이 서울대 갔는데 이렇게 풀라던데요. 그 옆집 형이잖아요. 옆집 형. 평가원 교수님이 옆집 형이면은 좋겠다. 평가원 교수님 옆집 형이면 인정. 그건. 다시 얘기하지만 내용일치로는 야 유아론자는 내 정신만 존재한다 확신 나머지는 의심인데 그러면 정신과 신체를 구분한 거 아니야? 이혼론 아니야? 이러고 있다니까. 수 없다 심지어 선생님 수 없다니까 가능성 있잖아요. 맞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상한 짓 좀 하지 마. 구조 잡아. 깔끔하게 끝나. 구조 잡아. 일로 와.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이죠? 자 봐. 얘네는 뭐야? 내 정신 신체 의심하지 않아. 남의 신체 의심하지 않아. 남의 정신만 의심하는데 얘네는 얘네만 의심해. 야 뭐가 맞니? 행동주의가 대답해. 야 정신과 신체가 같아. 그럼 의심할 대상이 아니야. 야 이혼론은 야 다른데? 라고 반박. 동일론은 야 같은데? 라고 재반박. 이 구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같다 다르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얘네는. 됐죠? 정리하면 뭐라고? 이거야. 자, 문제가 있었어요. 유아론이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마음 문제냐. 여기에 대한 답이 뭐가 있었어? 행동주의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한 다시 문제 제기가 이혼론자였던 거야. 여기에 대한 다시 대답이 이론론이었던 거고요. 이거 묻고 있는 건데. 당연히 1, 2번 아웃이지. 당연히 맞는 얘기죠. 아, 둘은 다르지, 넷은 다 달라요, 여기. 자, 3번 선지. 인식적 회의론자는 다른 사람 마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봐. 얘와 얘는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걸 물어본 거지. 야, 내용으로 보면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나? 어딨지? 이러고 있다니까. 봐봐. 둘은 지금 상충되는 의견이잖아요. 서로 논박하고 있잖아. 같지 않지 그러면. 구조를 묻는 걸로 바라봐야 3번 또 확인되는구나가 되는 건 내용일치로 가면 해결할 수 있다 없다는 없는데 해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래버린다니까. 4번 선지 봐. 행동주의자와 동일론자. 다른 사람 마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확하죠.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게 얘네들이잖아. 내용일치가 아니래도 구조래도. 마지막 정답 5번. 귀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 귀납의 문제로 다른 사람 마음 문제를 비판하고 있지. 맞잖아. 귀납의 문제를 근거로 누굴 비판? 다른 사람 마음 문제를 이거 알 수 없어. 이거 회의론이야. 유비추론을 비판하고 있지. 해결할 수 있다고 정보 없다니까. 그리고 봐봐. 다른 사람 마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온 애들은 누구라고? 얘네라고 얘네. 행동주의 애들하고 동일론이라고요. 귀납의 문제는 그 유비추론 비판하는 데 썼다. 구조가 완전 다른데 뭘 묶어놨어? 정답 5번이지 뭐. 구조 잡는 문제잖아. 뭘 자꾸 이해도 못하는 내용을 이해해서 일치해서 풀라 그래. 고객님들 이해하시죠? 오늘 좀 거칠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정도 거칠어야 좀 들어주셔서 앞으로 잔잔하게도 좀 들어주시면 제가 톤다운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필기할 시간 20초 정도 더 드릴게요. 아유, 죽겠다. 야. 자, 유비추론하면 깔끔하게 풀렸을 거고. 따라오세요. 일단 나는 직접 알아. 나와 남은 몇 가지가 비슷해. 니은. 추가 특성도 있을 거야. 그래서 기억. 몇 가지가 비슷해. 너나 나나 신체나 행동은 있어. 첫 번째 대상. 나는 직접 알아. 추가적인 특성. 너도 마음이 있겠지. 유비추론 사고 2번 끝. 됐죠? 뭐 이거는 뭐 저 필기 하는 걸로 작으면 되니까. 자, 얘는 나중에 풀게요. 얘는 지금 풀어버리면 여러분이 또 헷갈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맞아, 5번. 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봐봐, 지금. 다른 사람 마음 문제에서, 야, 이거 회의론으로서, 이 회의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냐면, 좀비. 이달라겠어요. 그 좀비는 누구냐면, 자, 나는 정신과 신체가 있어. 남도 정신과 신체가 있나? 자, 일단 몸은 구분이 안 돼요. 의심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정신이 있나? 즉, 정신을 믿을 수 없는, 정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좀비일 수도 있다라는 게 근거였잖아.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은 봐봐. 얘는 마음으로 구분한 게 아니라 신체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자 봐.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좀비는 자, 정신과 신체에서 이미 신체에서 구분이 돼버려. 그러니까 회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심의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철학자들이 말하는 좀비는 겉으로 시체로는 똑같지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철학적 좀비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신체에서 일단 신체가 똑같아 버리니까 정신이 있냐 없냐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었던 다른 사람 마음 문제에 나왔던 그 좀비와 보기에 나와 있는 철학적 좀비가 똑같구나. 자, 그럼 봐. 지금 행동주의자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요. 신체 행동이 곧 정신이라고 보는 입장이야. 이해됐어요? 일단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일단 필기부터 해봐. 사진 좀 이따 한 번에 찍자. 필기부터 해봐. 다시 한번 행동주의자는 신체와 정신이 같다고 놓고 보는 애들이에요. 그럼 봐봐. 자, 봐. 좀비가 아닌 사람은 지문과 보기에 따르면 좀비가 아니다. 신체도 있고 정신도 있죠. 철학적 좀비. 신체는 있는데 정신은 의심의 대상이지. 맞잖아. 근데 봐. 행동주의자는 뭐라 그랬어? 야, 둘이 같아요. 둘이 같아요. 똑같네, 그러면. 행동을 신체로 보겠다. 행동을 정신으로 보겠대. 행동이 곧 정신이야. 그러면 신체가 있어. 즉, 행동이 있어. 행동이 있어. 당연히 정신도 있겠지. 당연히 정신도 있겠지. 행동주의자는 행동이 곧 정신이니까 행동이 있어? 정신도 있지. 좀비가 아닌 사람? 신체 행동이 있어? 그래, 정신도 있지. 철학적 좀비 신체가 있어? 그래, 정신도 있지. 이래버렸다고요. 논리 이해했어요? 잘 따라오세요. 어려워. 2번 선지. 철학적 좀비만 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 마음 문제가 생기지 않겠군. 이게 존나 빡센. 그러니까 2, 3번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사실 여러분. 제가 자꾸 선제 하나하나 따로 떼서 안 보려고 하는 문제, 이유가 이런 데서 여러분이 그런 연습을 해야 진짜 맞을 확률이 1%, 10%라도 올라가는데 발치도 왔다 갔다 해버리면 끝나요. 그냥 아예 못 푸는 거야. 자, 봐봐. 철학적 좀비만 사는 세상이 있어. 다른 사람 마음 문제가 생기지 않겠군? 생길까? 야, 봐봐. 다른 사람 마음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봐. 내가 있고, 응? 나의 신체, 나의 정신과 신체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알아? 직접 알아.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 추론해야 돼요. 자, 일단 신체는 있어. 오케이. 근데 정신이 있니? 이 의심의 문제가 다른 사람 마음 문제잖아. 됐어? 됐냐고, 여기까지. 그럼 봐봐. 다른 사람 마음 문제 있을까 없을까? 골 때리죠? 생각 좀 해봐요. 필기하셔도 되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잘 들어. 수능은 여기까지 안 가요. 왜냐하면 이거는 출제하신 선생님이 약간 논리학을 자기 스스로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 여기에 되게 심취하셨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빡세게 갖다 낸 건데 이게 수능하고는 결이 달라요. 왜 다뤘냐고 얘기했잖아. 사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수능하고 분명히 비교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해서 답인지 논리적인 명확한 답도 드릴 거고, 하지만 수능이라면 이렇게 설계할 것도 이제 보여드릴 거야. 자, 봐봐. 이미 우리가 아까 수업 시간에 설명해서 배웠던 내용인데, 안 깨졌다. 이거 한 300원. 자, 봅시다. 뭐냐면 이거야. 집합 얘기를 했었잖아. 집합 얘기. 이해됐어요? 집합 얘기. 그럼 봐봐. 철학적 좀비만 살아. 어떤 집합이야? 철학적 좀비 집단이야. 맞죠? 철학적 좀비 집단이면 얘네는 봐. 정신이 있어, 없어? 정신 없어. 정신이 없는데 의심을 할 수 있니? 없어. 그럼 애초에 회의론 할 수 있니? 없어. 이해됐어요? 봐봐. 집합은 뭐라고? 철학적 좀비만 있어. 철학적 좀비는 뭐야?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의심 못해. 사고를 못하니까. 의심을 못해? 회의론도 아니야. 애초에 이런 문제도 안 생기겠지, 그러면. 회의론이 없어. 생기지 않겠지. 됐어요? 이런 논리, 이게, 봐봐. 이게 논리적 사고인 거야. 이런 사고인 거야. 근데 안 낸다고, 수능에. 옛날 언어 영역, 옛날 꽃날에는 냈어. 왜? 왜냐면 그때는 정보량이 지금하고 비교도 안 돼. 5분의 1이야, 5분의 1. 약간 과장하면 도시락 한 2개 까먹고도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이야. 한 30분 남겼다니까, 옛날에 다 맞춘 애들 보면. 자, 3번 문제. 3번 선지. 다른 사람 마음에 따르면 좀비가 아닌 사람과 철학적 좀비는 다르겠군. 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애들 이제 골 때리는 거. 근데 이게 정답이 3번이거든? 그럼 이제 멘붕 오는 거죠. 왜 3번이야? 막 이러면서. 아니, 다른 사람 마음 문제가, 좀비가 아닌 사람은 마음이 있고, 철학적 좀비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생기는 의심의 문제 아니야? 뭐 다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골 때린 거거든요. 미치겠지. 자, 일단 사진 찍어보세요. 필기해, 필기. 내 설명 딱 해줄게. 깔끔하게 해줄게, 깔끔하게. 근데 이게, 진짜. 얘 공부 좀 하는 애들, 선생님 막 좋아요. 나 막 열심히 오늘 막, 기분 좋다. 막 지적 호기심 막 충족했고, 막 지적인 도전 난이도 막 이러면서. 제발. 안 나와, 수능에. 존나 쓸데없어. 필기하자, 필기. 내 써주면 일로 와. 이 3번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 온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한테 오세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잘 들어. 이게, 그러니까 논리학을 좀 전공했거나 심화 전공을 했거나 뭐 심취했거나 뭐 석박사 이후에서 좀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 연구했던 선생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좀 공부했던 선생님 아마 출제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자, 일단은 흰색은 글의 정보야. 도입을 했죠. 뭐라고? 직접 한다와 추론한다의 차이. 다른 사람 마음 문제가 거기 생긴 거죠. 다른 사람 마음 문제는 뭐야? 회의론이야. 어떤 회의를 갖고 있는 거냐? 이런 회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정신과 신체가 있어. 오케이. 근데 남이 정신과 신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맞죠? 바꿔 얘기하면 정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것일 수도 있고 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죠.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철학적 좀비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결국 무슨 문제냐면 다른 사람 마음 문제는 왜 생긴 거야? 두 개가 같으면 생기겠어요? 두 개가 다르면 생기겠어요? 필기해봐, 필기. 잘 들어. 약간 말장난인데 봐봐. 자, 지금 좀비가 아닌 사람 나예요. 좀비예요. 자, 첫 번째 경우의 수 구분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철학 다른 사람 마음 문제라는 의심이 있어 없어? 안 하지. 맞잖아. 구분이 되는데 왜 의심을 해? 아니, 다른 존재인데. 얘는 좀비야라고 의심조차 없지. 이해됐어? 아니, 다시 봐봐. 지문에 없어. 봐봐. 봐봐. 나는 좀비가 아니야. 근데 남은 좀비일 수도 있어. 그런데 남이 그냥 좀비인 거야. 그럼 나는 좀비가 아닌데 남은 좀비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의심을 해? 쟤는 100% 마음이 없겠지. 확정이지. 근데 다른 사람 마음 문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이유는 구분되기 때문이 아니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요. 구분이 안 됨으로 의심을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 문제의 전제인 거야. 다른 사람 마음 문제의 전제는 뭐냐면 좀비가 아닌 사람과 좀비인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면 의심할 필요도 없어. 맞지? 근데 두 개가 비슷해 보여. 즉 구분이 안 되니까 의심을 하는 거거든. 그럼 3번 정답인 이유가 보이죠. 좀비가 아닌 사람과 철학적 좀비가 구분되면 의심할 필요도 없는데 왜 다른 사람 마음 문제가 존재하겠니? 좀비가 아닌 사람과 좀비가 구분이 안 되니까 같은 건가? 라고 다른 건가? 라고 의심하는 다른 사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다른 사람 마음 문제가 존재하려면 구분이 안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요. 다르지 않다가 된다. 혹은 둘이 같은지 다른지 헷갈려야 된다고. 근데 달라. 구분이 되잖아. 의심을 왜 해? 이렇게 만든 선지예요. 알겠냐? 수능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말장난이잖아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선지를 놓고 논리적으로 옳은지 틀린지 글인지 명제를 또 따져줘야 100% 납득을 해. 무슨 얘기냐면 자, 봐. 지문에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었잖아.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명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명제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고. 야, 니네 수학 안 하냐? 자, 봐봐요, 여러분. P이면 Q이다 명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력은 학답형 문제에서 수학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파트 되게 많이 다루거든요. 그리고 성질 하나 가지고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자, 봐봐. 어떻게 많이 만들어지냐면, 봐봐. 일단 여러분은 역, 이, 대우 명제를 만들 수 있잖아. 역은 뭐야? Q이면 P이다. 이는 부정. 나 P이면 나 Q이다. 대우는 나 Q이면 나 P이다. 네 가지인 것 같죠? 네 가지가 아니야. 왜? 얘만 부정한 명제를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 P이면 Q이다를 만들어 놓고 얘를 가지고 추가로 역, 이, 대우 명제 만들 수 있죠. 이해됐어? 또 뭘 할 수 있니? P이면 나 Q이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역, 이, 대우 명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성질 있잖아요. 그러면 출제될 수 있는 거는 토탈 12가지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수학에서.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이 3개면은 4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개념 하나로. 이해되냐? 그럼 봐. 이 12가지 따질래? 얘를 가지고? 오늘 그거만 하면 40분 걸릴걸? 그럼 뭐 남아? 뭐가 남아? 아, 나 이 문제 완벽히 이해서가 남겠지. 즉, 자기 만족이 남겠죠. 성적은 그대로인데 자기는 만족한다.
필기하시고 정리 끝.